자, 오늘은 용액 나갈 차례인데 먼저 용액은 넓은 의미로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다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요, 용매가 용질과 균일하게 섞여 있을 때 이것을 용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용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용액은 용질이 용매에 균일하게 퍼져 있을 때를 용액이라 불러요.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불러요. 이거는 다 중학교 때 했던 용어들인데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용액 안에서 용질이 얼마나 진한지, 묽은지 진한지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농도예요. 농도. 묽고 진한 정도를 농도라고 하는데, 농도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써왔던 퍼센트 농도가 있고요. 퍼센트 농도의 어떤 한계점 때문에 몰 농도나 몰랄 농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농도들의 정의와 장단점을 비교해 볼 건데, 퍼센트 농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자, 그런데 여기서 용액의 질량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따로따로 구해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현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섞이는 과정도 용해되는 과정도 물리 변하고, 곧 얘네들의 섞이기 전에 총질량과 섞은 후의 총질량이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용액의 질량 대신에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거기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왜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100이 양쪽에 나눠줘 보자. 그럼 100이 이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100분의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야. 곧 용액의 질량이 100g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퍼센트 농도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곧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당, 실제로 100g이 아니어도 100g당 얼마의 비율로 있느냐 이런 의미야. 용액 100g당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질량, 여기도 질량이야. 분모 분자가 다 질량인데, 질량의 특징은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이 변해도 퍼센트 농도는 안 변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은 온도나 압력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퍼센트 농도 또한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압력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요,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용질의 종류가 다르면 같은 질량 속 입자수가 달라지죠. 그죠? 근데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분자 상태의 물질이라면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죠. 그러니까 개수비가 의미하는 것이 입자수의 비인데 같은 질량이 들어있어. 그래서 같은 용액, 같은 질량의 용액 속에 같은 질량의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이라 하더라도 퍼센트 농도는 같지만 질량이 같다고 해서 몰수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같은 퍼센트 농도라 하더라도 용액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달라요. 따라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개수비하고 뭐가 퍼센트 농도는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하고 개수비는 비례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를 이용해서 양적 관계를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퍼센트 농도로는 양적 관계를 직접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를 해석할 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몰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잠시 후 몰농도를 볼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이건 참고입니다. ppm, ppb 요거 거의 안 나와요. ppm은 parts per million의 약자로서 밀리언이 100만이죠, 100만. 그럼 용액 100만 g당 녹아있는 용질 질량. 아까는 이건 100g당이었어. 용액 100g당 녹아있는 용질 질량이 퍼센트 농도였는데 ppm은 parts per billion, 밀리언. 그래서 용액 100만 g당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니까 자,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면 퍼센트 농도인데 100이 아니라 100만이야. 그럼 이게 반대로 나간다면, 내려간다면 용액 100만 g당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에 해당되는 것이 ppm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퍼센트 농도랑 거의 똑같아. 단지 뭐가 문제냐면 농도가 진할 때는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지만 농도가 너무 묽어서 숫자가 너무 작게 나와. 그럴 때 ppm을 쓰는 거고요. 또 그거보다 더 농도가 묽을 때는 ppb를 써요. 그래서 ppb는 뭐의 약자냐면 parts per billion의 약자야. 빌리언이 뭐야? 10억이죠. 10억. 10억이면 10의 구승이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억 한 게 ppb입니다. ppb. 따라서 이게 분모로 내려간다면 용액 10억 g당, 용액의 질량 10억 g당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에 해당되는 게 ppb예요. 그래서 보통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 ppm을 많이 써요. 대기 오염일 때 ppb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얘는 앞으로 모든 그 장단점이라든가 계산 방식에서 퍼센트 농도랑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면 자릿수만 달라요.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만약에 0.0001%다 그러면은 이것은 ppm으로 따지면 몇 배가 되냐면 1000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0.1 ppm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ppb로 하면은 얘랑 또 어때요? 이게 10의 육승, 10의 구승이니까 동그라미 3개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이건 얼마가 돼요? 여기다 1000배를 해주면 100 ppb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릿수만 달라. 소수점의 자릿수, 위치만 달라질 뿐이지 계산 방식이나 모든 장단점이라든가 모든 성질들이 다 똑같으니까 앞으로 얘네들 나오면 이거는 퍼센트 농도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릿수만 다를 뿐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퍼센트 농도의 이러한 단점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게 몰농도예요. 자, 이해됐죠? 그럼 몰농도는 이제 어떻게 표현될까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필기가 남아있을 거니까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대로 이제 얘를 올려봅시다. 자, 이제 몰농도 볼게요. 자, 몰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자,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용액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을 막 섞어서 그 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용액의 부피는 공통 분모예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 A, B 또 생성물 C, D가 있어도 얘는 공통 분모예요. 공통 분모니까 얘는 다 같은 값이니까 상수고요. 얘만 각각 A, B, C, D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겠죠. 그죠? 그럼 얘랑 서로 비례관계예요. 그럼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라고 비례합니다. 하나의 용액 안에서는. 그죠? 그런데 용질의 몰수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일치합니다. 자, 얘랑 개수비는 비례하고 개수하고 몰수는 비례하고 몰수는 몰농도하고 비례하고 따라서 몰농도는 무엇과 비례하는 거냐면 몰농도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하고 비례 관계예요. 따라서 화학 반응식에서 약적 관계를 적용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몇 대 몇으로 반응이 누가 생성되어 이런 양적 관계들 화학원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용액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화학원하고 일단 기체 단원에서는 주로 이제 기체 분자 상태를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여기서 용액 가지고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잘 봐라. 이제 여기서 분모가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몰농도, 용액의 몰농도하고 용액의 부피를 곱한 값은 용질의 몰수죠. 그래서 용질의 질량을 구할 때는 앞으로, 아니 용질의 몰수를 구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용액의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무조건 곱하면 돼.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그게보다 용질의 몰수가 되는 것이다.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양적 관계는 몰수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몰수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용액이 주어지면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는데 중요한 것은 몰농도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몰농도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사실은 몰퍼 리터의 약자예요. 용액 1리터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라는 뜻으로서 이것이 몰농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몰농도의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위를 항상 뭘로 맞춰줘야 돼요? 부피는 리터 단위로 써주는 거야. 그거 실수들 많이 해. 부피를 항상 리터 단위로 해야 돼.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 물어볼게요. 어떤 용액에다가 물을 더 부었어요. 용매에 물을 더 부었어요. 농도 진해져요, 묽어져요? 부피는 커져요, 작아져요? 용질의 몰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용액의 농도를 M1이라고 합시다. 여기다 물을 타서 농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물을 타는 농도는 달라졌으니까 물 튀면 농도가 더 작아지겠죠. 근데 부피는 처음에 부피를 V1, 나중에 부피를 V2라고 하자. 용액의 부피는 더 커졌죠. 곱한 게 몰수인데 같아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나오냐면요. 농축하거나 또는 희석하거나. 농축은 뭐고 희석은 뭐냐면요. 농축은 가열에서 용매만을 날려보내. 증발시켜. 그럼 농도가 진해지지. 그걸 농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농도를 더 물켜. 그걸 희석이라고 하는데 농축시키든 희석시키든 용질은 비휘발성 용질일 경우에 용질의 양 그대로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많은 부분에 응용이 될 거예요. 표준 용액 만들 때 쓰이고 농도가 우리가 원치 않는 용액이 있어요. 원치 않는 농도의 용액이 있을 때 거기다 물을 넣어서 원하는 농도로 맞추려고 해요. 만들려고 해. 그럴 때 부피만 조절하면 원하는 농도로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가 있어요. 표준 용액 만드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얘는 장점은 이제 나왔네. 장점은 나왔어요. 근데 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용액의 부피가 분모해요. 똑같은 용액인데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자, 물론 우리는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에 의해서도 부피가 변하죠. 그런데 액체나 고체는 압력 때문에 부피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을 해요. 가열해진 부피가 팽창을 해서 똑같은 용액인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졌더니 농도는 묽어지는 거야. 같은 용액 그대로 놨는데 온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농도가 다른 값이 돼버렸네? 불편하지? 그럼 이건 언제 맞출 수 있어? 온도가 일정할 때 맞출 수 있어. 이래서 그래서 단점인 것이 얘네들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단점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는 단점 때문에 언제만 쓸 수 있어요? 일정한 농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되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용액을 만들었을 때 순수한 용매만 쓸 때보다 끓는 점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실험을 해서 언제 끓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가열해 줘야 되겠죠. 그 온도는 계속 변하죠. 그때 측정한 농도는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몰 농도로 측정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온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몰랄 농도입니다. 몰 농도는 기호도 대문자에 단위도 대문자이죠. 몰랄 농도는 소문자임이라고 써요. 소문자임. 단위도 소문자임, 기호도 소문자임이라고 쓸 건데 몰랄 농도는 퍼센트 농도의 단점과 몰 농도의 단점을 한계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게 몰랄 농도예요.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이 1kg이에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용매의 질량은 그 안에서 증발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는 한 용매 질량은 일정할 겁니다. 그럼 용매 1kg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몰랄 농도의 단위는 스몰 m이라고 쓰는데 이것을 풀었으면 몰 퍼 킬로그램입니다. 용매 1kg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해됐어요? 따라서 몰랄 농도가 주어졌을 때는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고쳐서 곱해주면 용질의 몰수가 돼. 이 정의도 알아야 되지만 몰랄 농도의 정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양적 관계는 몰수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몰수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용질이야. 용질. 용매나 용액이 아니라 용질의 몰수를 구할 경우에는 몰랄 농도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용매의 질량을 곱해주면 돼요. 용매의 질량을 가질 때 여기는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부피는 리터 단위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말고요. 물론 이 공식이 쓸 때는 양쪽의 단위가 똑같으면 단위끼리 약분되니까 써도 돼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몰수를 구하려고요. 그냥 몰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때는 반드시 여기도 리터 단위로 써줘야 돼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농도들의 정의를 살펴봤어요. 각각의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은 얘네들이 분자는 별로 헷갈리지가 않아요. 퍼센트 농도는 다 질량이고요. 몰 농도나 몰랄 농도는 몰수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기 때문에 분자는 헷갈리지 않는데 분모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몰 농도일 때는 분모가 뭐예요? 용액의 부피예요. 용액 부피. 용액이고 부피고.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입니다. 용액이 아니라 용매고 이거는 질량인데 킬로그램 단위. 이 부피는 리터 단위. 순간순간 착각하지 않으려고 좀 열심히 꼼꼼하게 그런 용어들을 기억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몰 분율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기체 단원에서 혼합 용액에서 몰 분율 배웠죠. 몰 분율도 농도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농도의 일종이에요. 전체 몰수 중에서 특정한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 비율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농도의 개념인 거야.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중요한 거 응용을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줄 건데 앞으로 농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농도가 크기 성질이다. 크기 성질이 아니라 세기 성질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농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참고로 크기 성질의 반대가 뭐냐면은 반대말이 세기 성질이야. 세기 성질인데 우리가 물리량을 나눌 때 크기 성질, 세기 성질로 나눌 때 뭘 봐야 되냐면요. 물질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그 값이 절반이 되는 건 크기 성질이에요. 양과 비례하는 거. 크기 성질은 양과 비례하는 거. 세기 성질은 양과 무관한 거야. 비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봐봐라. 부피라든가 질량은 양이 2배로 되면 어때요? 양이 2배로 되면 부피 2배 되죠? 질량 2배 되죠? 그래서 물질의 질량이라든가 부피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입자수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우리 많은 물리량들은 이렇게 양과 비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과 비례하지 않는 값들을 세기성질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있어요. 야, 10도씨에 소금물이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면 5도씨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온도는 양과 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구나. 자, 그리고 농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농도도 세기성질입니다. 농도도 세기성질이기 때문에 5%의 소금물이 있어요. 여기다 5% 소금물을 부었어요. 10% 돼요? 아니죠. 그대로 5%예요. 짠 맛이, 짠 정도가 똑같아요. 알겠어요? 5% 소금물, 5%면 얘를 맛을 봐도 짭짤해. 얘도 맛을 봐도 짭짤해. 섞었더니 2배로 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됐어요? 밀도도 여기에 물질의 특성에 해당되는 밀도라든가 용해도 그 다음에 끓는 점, 어는 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세기성질입니다. 알겠어요? 세기성질은 양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뭘 하면 돼요? 양이 안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산 문제 할 때 우리가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럼 농도가 주어지면 뭐로 주어지는 간에 우리는 그걸 양적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안 주어져 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용액에 양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용액은 100g이라고 가정하면 돼요. 용액을 질량을 100g이다 라고 가정하고 풀면 쉬워요. 만약에 몰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몰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용액의 양이 안 주어져 있어요. 용액의 양은 보통 부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몰농도로 주어졌는데 용액의 부피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몰랄 농도를 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농도만 주어져 있지 농도에 관해서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어. 이것만 주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어. 그럼 용매의 질량이 1kg이다라고 가정을 해.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야. 몰수를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몰랄 농도로 주어졌는데 양이 안 주어졌다 그럴 때는 용매의 질량이 1kg이다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놓는 거야 그냥. 그리고 쓴단 말이야. 그래도 돼. 왜? 세기성질이니까. 만약에 자, 소금물이 100g 있어. 그 100g 50, 똑같이 반씩 나눴어. 농도 달라져? 안 달라져. 온도 달라져? 안 달라져. 그지? 그럼 많은 양의 용액이 있어. 근데 우리가 거기서 100g만을 덜어냈어. 농도 달라져? 얘 원래 있던 농도와 얘 농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얘 100g 덜어낸 거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농도 알아내면 그것이 얘의 농도인 거야. 이 많은 양의 농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덜어내자. 그래도 된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농도에 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용액의 성질을 공부할 건데 용액의 성질에 관한 거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가끔 몰 분율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농도를 변환이라는 거 서로 우리가 봐봐.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는데 양적 관계를 적용시키고 싶어. 그럼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야? 변환인 거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변환이라고 한다. 그때 변환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좀 정리를 하겠지만 또 선생님이 또 따로 이거 말고도 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많이 졸리면 얘기하세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눈 감고 있지 말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퍼센트 농도의 정의, 몰 농도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용액의 질량이 만약에 안 주어져 있는데 용액 질량을 알아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구해서 몰 농도로 바꾸거나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용액 질량이 1리터가 있으면 그럼 질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용액의 부피가 1리터예요. 1리터는 1000ml죠. 보통 우리는 밀리리터가 화학에서는 많이 주어져요. 밀리리터. 자, 밀리리터는 세제곱 센티미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밀리리터는 1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1000ml는 1리터에 해당이 돼요. 밀리는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000분의 1이 밀이잖아요.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밀도가 보통 무엇으로 주어지냐면요. 그램 퍼 밀리리터로 많이 주어져요. 이게 밀도. 자, 밀도의 단위가 이걸로 주어지면요. 우리도 얘가 더 복잡한 단위예요. 얘는 부피 단위밖에 없지만 얘는 질량 단위와 부피 단위가 조합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밀도 단위가 주로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밀도를 활용할 때는 단위를 여기로 맞춰줘야 돼. 이걸 쓸 게 아니라 이걸로 바꿔준 다음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00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리터를 얘를 1리터를 밀리리터 단위로 쓴 거예요. 그럼 이건 1000이라는 건 1000ml라는 부피인데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질량이 되는 거야. 질량.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누구의 질량? 이게 용액의 질량이라고요. 용액 1리터의 질량이다. 용액 1리터의 질량. 알겠어요? 용질의 질량은 이게 퍼센트인데 A%라고 하잖아요. A%면은 100분의 A를 곱해준 것이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퍼센트 공식 기억나죠? 퍼센트 농도. 그죠? 그럼 퍼센트 농도에다가 퍼센트는 아까 지웠는데 퍼센트는
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퍼센트 1%. 그러면 우리는 용질의 질량을 구하려고 해. 그럼 다 반대로 넘기면 되잖아. 그지? 그럼 100분의 A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용질의 질량 구하는 것도 빨리빨리 익숙해야 돼. 익숙해야 돼. 요게 용액의 질량이잖아. 용액의 질량이잖아. 이게 반대로 넘어가야 돼. 그럼 용질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100분의 A. 100분의 A, 이게 1%라는 뜻이고 거기다 용액의 질량을 곱해주면 요게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고민할 게 아니라 익숙해서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러면은 용질 1리터 속에 용질 잘못되어 있네. 용질의 양을 물어보는데 용질 1리터가 아니라 이건 용액이야.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의 양을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용질의 질량이었잖아요. 용질의 질량인데 그것을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하면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 용액 1리터 속에 용액 1리터 속에 그러니까 이것도 용액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 쓰였어요. 용질 1리터 속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용질이 아니라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이만큼의 몰수가 들어있는 거라는 얘기야. 근데 이 몰수는 어떻게 구했어? 아까 용질의 질량을 구했고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화학식량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M이라고 한 건 용질의 화학식량을 의미해. 그래서 용질의 화학식량분의 질량은 용질의 몰수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한 거야?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것을 계산해낸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A%의 용액이 몰농도가 있어. 그러면 A% 이거를 몰농도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주는데 이게 용질의 몰수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 1리터가 돼야 되니까 용액의 부피가 1리터.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의 몰수가 이만큼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1이니까 어차피 계산할 때 안 들어갈 때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A%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1리터 담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농도는 똑같아요. 어떻게 1리터가 있다고 가정해도 했지만 만약에 얘가 용질이 100g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따로 한번 또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용질의 양은 달라져. 얘도 달라져. 용질의 질량 달라지고 용액의 질량도 달라지고 부피도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몰농도는 어떻게 하든지 똑같이 몰농도 퍼센트 농도가 정해지잖아. 그 몰농도는 어쨌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고칠 때 그때 용액이 1리터를 기준으로 정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볼 거야.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B인데 몰랄 농도는 용매 100g당 들어있는 용질의 용매 1kg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란 말이야. 그러면 퍼센트 농도니까 용액이 100g 있다고 가정하잔 말이야.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Ag이 되는 거야. Ag. 왜? 자, 용액이 100g이야. 그럼 100 약분되고 용질의 질량 A가 해당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용액이 100g 있다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야. 안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용액 100g 속에는 용질의 질량은 퍼센트에 해당되는가? Ag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용질의 양은 요 Ag을 뭐로 나눠주는데?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는데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용질의 몰수야. 그럼 용질의 몰수 나왔고 용매의 질량이 이제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용액 100g 속에 용질의 질량을 빼주면 되는데 용액 100g이면 이 100 용질의 질량이 A였지. 빼주면 이게 용액의 질량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그램 단위야. 그램 단위. 그러면은 이것을 1000으로 나눠주면 킬로그램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000으로 나눈 것은 단위를 그램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준 게 용매의 질량인 거예요. 그래서 용매의 질량이 그램 단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서 용매의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고쳐준 거야.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얘가 분모로 가니까 어때요? 100 빼기 A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얘는 분모의 분모니까 여기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해서 분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용질의 몰수는
용질의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래서 용질의 화학식량 분자량분의 질량에서 몰수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용매 1kg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고치는 건 쉽다. 자, 그리고 여기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선생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너희들이 농도 공식이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눈에 들어와야지 쉽게 비교가 될 때 제가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농도고, 그 다음에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양. 물론 용질의 양을 몰수로 쓸 거예요. 그때 부피는 리터 단위로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용매 1g당 들어있는 용질의 양. 물론 여기서 용질의 양은 몰수로 표현할 겁니다. 자, 공식을 여기다 일단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변환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변환하는 거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식들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돼 있어야 되고요. 바꿔야 될 건 뭔지 봅시다. 자, 먼저 바꿔야 될 것이, 여기는 분모, 여러분들 농도 변환할 때는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농도를 변환할 거예요. 그럴 때는요, 분모는 분모로 변형해서 집어넣고, 분자는 분자의 형태로 변형해서 집어넣고, 이것만 빨리빨리 해주면은 농도 변환이 훨씬 더 쉬워지고 실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바꾸는 방법이 이럴 건데, 첫째, 용질의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용질의 양, 그 몰수로 바꿔줄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용질의 화학식량이에요. 용질의 화학식량. 이렇게 바꿀 때,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 나누기 용질의 화학식량이 있으면 돼요. 그럼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몰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갈 때는 이것만 하면 돼. 거꾸로 갈 때는 곱하기가 되는데, 몰수에다가 곱하기 용질의 화학식량 하면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 분자끼리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 질량을 몰수로, 몰수를 질량으로, 이걸로 빨리빨리 바꾸면 돼. 이때 필요한 건 용질의 화학식량만 필요해. 자, 두 번째, 이제는 분모 바꾸는 건데,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꾸는 걸 볼 거야. 용액의 질량이 주어져 있어야 해서, 근데 이것을 용액의 부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얘의 질량은 그램 단위로 주어집니다. 근데 부피는 우리는 리터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밀도입니다. 누구의 밀도냐면 용액의 밀도예요. 용액의 밀도가 필요한데, 자, 밀도의 단위는 보통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게 되면은 용액의 밀도분의 질량 하면은 용액의 부피가 되는데, 이 단위는 밀리리터 단위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000으로 나눠줘요. 1000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분모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될 거예요. 나누기 쪽에 여기다 같이 이렇게 괄호해서 묶었으니까. 자, 그래서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밀도로,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밀도로 나눠주면 용액의 부피가 되는데, 일단은 밀리리터 단위가 된다. 따라서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용액의 부피가 리터 단위로 구해진 겁니다. 이거 구한 다음에 이 자리에 집어넣고,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걸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몰로 바로 나오고, 반대로 몰수에다가 용질의 화학식량 곱해서 용질의 질량을 구해서 이 자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에다가 1000을 곱해 밀리리터 단위로 고친 거야. 또 용액의 밀도를 곱해주면 용액의 질량이 되는 거야.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퍼센트 농도가 되고 훨씬 더 빠르단 말이야. 실수도 적고. 자,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거꾸로 갈 때는 이거 그대로 남은 것을 그대로 곱해주면 돼. 곱하기 10의 상승을 통해서 용액의 부피를 밀리리터 단위로 고친 다음에 또다시 이것을 곱해주면 돼. 용액의 밀도를 곱해주면, 부피에다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를 쉽게 구해져요. 그러나 몰랄 농도로 바꾸는 거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분자는 똑같이 용질 몰수기가 똑같은데 용매 질량을 빠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용매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용액의 질량을 구한 다음에 용액 질량이 있잖아요. 거기서 용질의 질량을 빼주면 돼요. 용질의 질량을 바로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램 단위로 보통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그램 단위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뭐로 해주면 되냐면 이 전체를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을 나누기 1000, 10의 3승으로 해주면 이거는 용매 질량이 됩니다. 용매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구한 다음에 일식에다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야. 용액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 빼주면 용매 질량인데 그건 그램 단위니까 다시 뭐로 나눈다? 1000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로 바꾼 다음에 일자리 집어넣는다.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주면 돼? 용매 질량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 곱하기 10에서 3승을 해줘. 거꾸로 갈 때는. 거꾸로 가는 건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위에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10에 3승을 곱해주면 뭐가 돼? 용매 질량이 그람 단위로 고쳐지고 용질 질량을 이항해서 구해주면 용액 질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자, 요 세 가지만 알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보자. 만약에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거나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뭐냐라고 그러면 요게 필요해. 요게. 용질의 화학식량과 용액의 밀도. 그것만 필요해.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어. 용매 화학식량 필요해요? 아닙니다. 용질의 화학식량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용액의 밀도만 필요합니다. 용매의 밀도 필요 없어요. 용액의 밀도만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필요한 게 뭔지 알아둬야 돼. 문제 중에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류의 질문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봐봐라.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꾸려고 해. 얘를 이걸로 바꾸려고 해. 그럼 얘를 이걸로 바꿀 때는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요거 필요하네. 용질의 화학식량. 그런데 용액의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준 게 용매 질량이거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이라는 건 숫자인데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꾸거나 몰랄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 필요한 건 용질의 화학식량만 알면 돼요. 나머지 몰라도 돼요. 필요한 거 없어요. 퍼센트 농도가 얼마다, 그 다음에 용질의 화학식량이 얼마다 이것만 알면은 몰랄 농도 구할 수 있고 거꾸로 몰랄 농도가 얼마인데 용질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그것만 가지고도 퍼센트 농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용액의 밀도는 필요 없어. 용액의 밀도는 언제가 필요하냐면요 몰 농도 얘기할 때만 용액의 밀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변환할 때 있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텐데 이거 경우에 따라 이거 써주고 복잡하거든.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일 빠르고 편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는 아들도 이것만 하니까 어차피 이거 가지고 응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편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농도 변환할 때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이것만 기억해서 이 공식 기억해서 필요한 대로다 변환해서 꽂아 넣으면 돼. 그러면 훨씬 더 쉽다. 자,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용액의 성질을 공부할 건데 이제 잠시 쉬었다가 들어갈 거예요. 눌러주세요. 자, 농도 변환하는 것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공식은 우리가 한번 개념하고 공식은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를 직접 적용한 거라. 여기서 수산화나트륨 1g이 녹아있는 용액이고요. 1몰랄 농도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물을 또 Wg 추가했대요. 그랬을 때 물질 수용액의 그냥 농도가 퍼센트 농도처럼 무슨 농도가 이제 400ppm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접근할까요? 시작할 때. 자, 몰랄 농도 주어져 있죠? 그죠? 몰랄 농도 주어져 있고 용질의 몰수를 알아요. 용질의 질량이 1g인데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분의 1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질에. 그죠? 맞죠? 그러면 몰랄 농도랑 용질의 몰수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용매 질량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용매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잘 들어요. 일단은 용매 1k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뭐예요? 몰랄 농도예요. 이해돼요? 1몰랄 농도라면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1이라는 뜻이야. 기억나지?
자, 그럼 이게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여기가 40분의 1이니까 여기도 40분의 1이 돼야지 숫자들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용매 질량을 알 수 있어요. 용매 질량 40분의 1g. 자, 40분의 1kg. 그럼 40분의 1kg이면은 그냥 얼마예요? 40분의 1kg인데 그람 단위로 이제 바꿔줍시다. 25요. 그람 단위로 바꿔주면 여기다 1000이 들어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25g의 용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건 용매예요, 용매. 이건 용매. 요거는 이제 용질.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 농도랑 비슷한 ppm을 물어봤는데 ppm이 뭐냐면 parts per million인데 그럼 공식 그대로 써볼게. 원래 용액의 질량은 얼마? 이거랑 더해줘야 용액의 질량이지. 지금 용매 25g에 용질 1g도가 있는 거잖아, 결국은. 그지? 그럼 용액이 현재 얼마야? 26g이었는데 여기다가 물을 붓대. 그러면 물을 붓은 만큼 용매 질량이 또 늘어나는 거지. 용액의 질량이 늘어나는 거지. 용질은 그대로 있는데 용매만 더 늘어났어. 그럼 용질의 질량이 늘어나는 거지. 분해 용질의 질량은 여전히 1g인 거야. 이해됐어? 이게 용액 전체 질량인 거고 요게 용질의 질량 그대로 1g이야. 여기다 물만 탔기 때문에 용질의 질량 1g 그대로 있는 거지. 곱하기 10의 몇 승? 6승. 이게 뭐야? 400이라는 얘기야. 400. ppm이라는 말 단위가 여기서 이게 이제 ppm 단위가 된 건데 이 ppm이라는 단위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요 자체가 이거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W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W 구하면 이제는 W만 모르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이렇게 넘어가면은 10의 6승분의 400이고요. 역수를 해주면 어떻게 돼? 400분의 10의 6승이 26 더하기 W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니 이거는? 일단 동그라미 2개 없애보자. 그럼 이거는 4승이 되죠. 그럼 만을 4로 나누면 2500이죠. 2500에서 얘 넘어가야 되니까 빼기 26을 한 게 W가 되는 거죠. 그럼 W는 얼마가 돼? 2474가 되지. 2474 있네요. 자, 처음에 그냥 가면 막연하죠, 그죠? 뭐에 붙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뭐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공식에 대입해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몰랄 농도 정의가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냈을 때 용매 1kg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야. 근데 용질의 몰수는 1g이라고 했으니까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용질의 몰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인지는 몰라. 그런데 이거분의 이거 한 것이 얼마야? 1몰랄 농도래. 알겠어? 그러면은 자, 여기는 몰라서 이게 1이 되려면 숫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40분의 1이 돼야 되니까 40분의 1kg이야. 그람 단위로 바꾸려면 40분의 1000g이 돼야 돼. 그러면 25g의 용매가 있었던 거야. 그치? 이건 용매에 대한 겁니다. 용매. 그래서 용매의 질량 25g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든 퍼밀 농도든 뭐 ppm이든 간에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요것만 달라져. 그럼 용액의 질량을 해야 되는데 용질이 1g 있었고 용매가 25g 있었으니까 용액이 처음에는 26g 있었어. 거기다가 물을 Wg을 추가했대. 그러면은 용액의 질량이만 그만큼 늘어난 거야. 용매는 아무 상관없어. 아니, 용질은 아무 상관없어. 용액만 이만큼 늘어난 거야. 용매를 보면 용액의 질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Wg의 용매를 더 추가했을 때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그대로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ppm이고 10의 2승을 하면 그냥 퍼센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10의 6승을 했더니 그 값이 400ppm이 돼. 이 값이 그대로 400이었다라는 거고 이제 W만 모르니까 계산하면 구해지는 거지. 근데 이거 다 풀어놓고 보면 쉬워. 근데 혼자 풀려고 어디부터 어떻게 손대야 되지? 안 되잖아. 연습해야 돼. 되긴 된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연습해야 되고. 알겠죠? 근데 주어진 것부터 실마리를 구해서 하나하나 넘어가면 돼. 자, 2번도 봅시다. 2번은 포도당 수용액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게 포도당 수용액을 나타낸 거니까 이 포도당 수용액에 대한 정보도 여기 다 있어. 근데 이 수용액에다가
x가 뭔지 몰라. x를 Ag을 추가했대. 근데 x는 포도당 아니면 용질 아니면 용매 둘 중에 하나래요. x는 얘를 용질인 포도당을 넣든지 물을 더 넣든지 둘 중에 하나래. 뭘 넣든지 몰라. 그러면 추가한 게 물인지 포도당인지 하고 더 첨가한 x가 몇 g인지를 찾는 문제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를 먼저 이거부터 정보를 먼저 얻어내야 돼. 어딘지 몰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접근해 봅시다. 먼저 얘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포도당에 몰롱도 주어져 있지, 부피 주어져 있지, 밀도 주어져 있지. 그러면 먼저 몰롱도에다 부피 곱하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용질의 몰수를 먼저 구해. 아까도 용질의 몰수 먼저 구해놓고 시작했죠. 먼저 여기도 용질의 몰수를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자. 용질의 몰수가 몇 몰? 몇 몰이야? 대답해줘. 0.6. 그렇지.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리터 단위로 곱한 게 용질의 몰수야. 그랬더니 0.6몰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이걸 질량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때 뭐가 필요해? 그렇지, 분자량. 곱하기 분자량 180g/몰. 분자량이라는 것은 몰질량의 개념이야. 그람 단위 우측 1몰당 질량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 얼마 나오니? 0.6 곱하기 180. 30? 계산 똑바로 안 해? 108. 그렇지. 108g이 있는 거지. 이게 뭐라고? 구한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이 뭐야? 포도당이지. 포도당의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했기 때문에 이게 포도당의 질량인 거야. 포도당. 용질의 질량. 알았지?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 용액의 부피와 밀도가 있어. 그럼 용액의 질량 구할 수 있지. 자, 용액의 부피는 0.5리터인데 자, 봐봐. 얘 리터 단위, 얘 밀리리터 단위 뭘로 고쳐줘야 돼? 단위를 통일을 할 때는 복잡한 놈한테 맞추는 거야. 얘는 단위가 리터 하나밖에 없지. 얘는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가 그램 단위, 밀리리터 안에 두 개나 있지. 얘가 더 복잡한 단위지. 그런데 그러면 얘를 얘한테 맞춰줘야 돼. 그럼 이걸 뭐로 고쳐줘야 돼? 500ml로 바꿔줘야 돼. 곱하기 얘 밀도 누구의 밀도야? 수용액의 밀도니까 용액의 밀도인 거야. 용액의 밀도를 곱해줘야 돼. 108이 아니라 1.08g/ml.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밀리리터끼리 약분되잖아. 그지? 그램이 되고 용액이 질량이 되는 거야. 용액 질량 얼마야? 곱해주면 얼마? 계산한데 이거? 540. 그렇지. 540g에 뭐가 있는 거야? 이거는 용액이 있는 거야. 용액. 용액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얘랑 물이 같이 포함된 게 얘야.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용액의 질량 하나, 용질량 하나, 여기서 이거 빼주면 용매 질량 구할 수 있어. 그치? 필요 없을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해보자. 그래서 H2O의 질량은 얼마냐면은 여기서 이거 빼주면 돼요. 얼마죠? 432g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알려진 것이 이 수용액의 농도가 18%래. 뭘 첨가했을 때? X를 첨가했을 때. 그럼 X가 뭔지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이 자체 가지고 퍼센트 농도 구할 수 있지. 이 용액에. 그것이 18보다 더 진하면 물 탄 거고 얘가 18%보다 더 묽으면은 용질을 탄 거잖아. 그치? 아니야? 맞잖아. 그럼 얘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거야.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물 타기 전에 또는 X를 넣기 전에 퍼센트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돼.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곧 540분의 용질의 질량은 이거지. 108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농도인데 이가 얼마 나오니? 20. 그렇지. 20%네. 오? X를 넣기 전에가 20%였는데 X를 넣었는데 18%로 농도가 묽어졌어. 그럼 뭘 탄 거야? 물 탄 거지. 물 탄 거. 그러니까 요건 틀렸고 물 탄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다가 물을 타서 18%로 만들려고 해.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물 타면은 얘는 질량 안 늘어나지, 용질은. 용액의 질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A를 넣었더니 이 값이 얼마가 되더라? 18%가 되더라 이거잖아. 쉽지? 이제 A만 모르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 자, A 구해볼까요? 60. A는 60인가요? 이런 문제는요, A를 직접 이거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40이든 60 하나 집어넣어. 40 집어넣어서 이거 틀리면은 60이고, 60 집어넣어서 맞으면 저기 이게 봐봐. 60 집어넣으면 이게 600이지. 이거랑 이거랑 약분되면 6이지. 얘를 6으로 나오면 18 맞네? 그러면은 요게 맞는 거야. 할만하지? 네. 진짜 할만하지? 혼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네. 또 안 될 거지. 알았어, 한번 해봐 그러죠. 자, 3번. 3번 쉬우니까 3번. 그 다음에 5번. 3번, 5번 두 개만 해보세요. 눈으로 볼 때 쉬워 보여도 막상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잘할 수도 있지만. 물로 희석하여 만들었다는 물을 부었다는 거야, 여기다가. 물또 넣었어요? 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여기에, 그렇지,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은 용질이 A가 용질이네, 그지? A 시용액이니까 A가 용질인데 A도 넣고 여기다 또 물도 넣었어. 그럼 물이 얼마 넣었는지 나중에 이제 계산하면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용질은 얼마큼 들어갔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이용해서 용질의 몰수를 구하고 용질의 몰수에다 화학식량을 곱하면 용질의 질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용질의 질량이 있어. 합친 게 용질의 질량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 섞은 용액의 부피가 전체 물을 벗어 1리터로 만들었고 또 1몰랄 농도가 됐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 밀도가 1.1g/ml가 됐고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미지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걸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쉬울 것 같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지 잘. 그렇잖아 선생님이 쉽지 않다고. 야 이거 50하고 야왜 양이 피가 묻었어? 이 양이 오 응? 망했다. 어때 형광펜 이렇게 늑대가 왔다 갔나? 어? 형광펜 칠한 걸 물 이렇게 닿아주고. 아이고 저거 잘 안 질 텐데. 뭐라 아 열심히 하냐고 그랬다 그래. 열심히 하다가 깜빡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풀어줄 때 잘 봐. 자 어쨌든 여기서 물 타서 최종적으로 용의 부피는 1리터가 됐대. 용의 전체 부피가 1리터. 네. 그지? 그런데 물 타기 전에 여기 봐봐. 몰농도하고 부피가 있어. 부피는 리터로 놓치면 0.2지. 그럼 이거랑 부피랑 몰수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부피랑 몰농도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되지. 그다음 용질의 화학식량 곱하면 용질의 질량 되지. 거기다가 xg을 더 녹인 게 이게 용질 전체 질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20 플러스 x의 용질의 질량.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용액이 밀도가 얼마래? 이거래. 근데 용액의 부피는 1리터인데 밀도가 이거야. 부피하고 밀도 곱하면 용액의 질량이라고 했지. 왜냐면 이것이 용액의 부피, 용액의 밀도 곱하면 되는데 할 때 얘는 그램 퍼 밀리리터, 리터가 아니야. 아까 이거 눌렀어? 녹화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할 때 이걸 1000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1000에다가 이거 곱하면 1100이지? 이게 용액 전체 질량이야. 거기서 용질 질량을 빼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용매의 질량이 되는 거야. 근데 용매의 질량은 몰랄용으로 고칠 때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면 이게 용매 질량이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화학식량 100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지. 그치? 맞지? 100이 뭐였죠? 아 맞다. 이거는 용질의 전체 질량이잖아. 그것을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야. 용질에 대한 몰수. 이거 전체 단위가 이제 몰수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거분의 이게 몰랄농도잖아. 그러면 그것만 계산하면 뭐가 없어? x만 미지수니까 구하는 거 쉽잖아. 다시 용매. 몰랄농도 공식 기억나지? 몰랄농도. 몰랄농도는 용매 1kg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따라서 용매의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필요하지. 용질의 몰수 알아내야 되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찾아낸 거야. 용질의 질량을 이용해서 용질의 몰수를 구했고,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이것은 밀도를 이용해서 용액이 1리터가 있었어. 근데 걔의 밀도가 1.1g/ml래. 그럼 용액 전체 질량에서 용질 질량을 빼준 게 용매 질량인데 이건 그램 단위니까 1000으로 나눠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준 거야. 따라서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주고 용질의 양을 몰수 단위로 바꿔줬어. 그럼 이거분의 이게 몰랄 농도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1000 계산해주니까 잘 들어. 1100 빼기 20 더하기 x, 이게 이제 용매의 질량인데 그램 단위니까 1000로 나눠줘야지 킬로그램이 되는데, 분모를 1000로 나눈다는 얘기는 분자에다가 1000을 곱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용질의 화학식량을 써야지 이제 몰랄 농도가 되는 거야. 용질의 화학식량은 용질의 몰수를 써야 되는 용질의 화학식량분의 질량. 질량은 20 더하기 x가 용질의 질량이잖아. 그걸 화학식량으로 나눠준 거야.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 몰랄 농도가 되니까 이게 1이 돼야 돼. 그럼 분모 분자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요거는 백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용매의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준 게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용매의 질량이에요. 용액의 질량에서 용질 질량을 빼준 게 용액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0을 곱할 때 그냥 여기서만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얘 화학식량을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몰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100은 원래 여기 나눈 게 여기 있던 건데 그걸 밑으로 내린 거야. 내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다 100을 곱해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실수들 많이 해. 그럼 여기서는 동그라미 2개씩 약분 가능하지? 이제 풀었을 거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1100에서 20 빼면은 1080 빼기 x 분의 여기는 x가 80 나와. 200 더하기 10x가 되고 이 값이 1이 돼야 돼. 그럼 분모 분자가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은 1080 빼기 x는 200 더하기 10x가 되고 얘는 이렇게 넣으면은 얼마가 돼야 되지? 880은 이렇게 넣으면 11 x가 되고 x는 얼마? 80이 답인 거지. 어디 있지? 여기 있지. 많이 어려웠어요? 한 단계 한 단계는 어렵지 않았잖아요. 용질의 화학식 여기서 봐봐. 몰 농도하고 부피 써. 그러면 이걸 리터 단위로 해서 곱해주면 용질의 몰수가 되고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이 안에 용액에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질량을 구하고 여기다 x를 더 추가해 넣었대. 그러니까 추가한 만큼의 용질의 질량이 늘어날 거고 이것을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용질의 몰수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이 필요해. 용매의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고쳐줘야 얘가 필요한데 몰랄 용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용매의 질량을 구할 때는 용액의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주면 되는데 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용액의 부피와 용액의 밀도가 있어. 곱하면은 용액의 질량이 되는데 주의할 게 얘의 단위는 그래퍼 밀리리터고 리터야. 얘의 단위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피의 단위는 다 밀리리터로 맞추자. 그러면은 1000이 되니까 1000 곱하기 1.1 그래퍼 밀리리터 하면은 1100g의 용액의 질량이 있는 건데 거기서 용질의 질량 아까 구해놓은 거 여기서 빼주면 돼. 20 빼기 x를 빼주면 이게 용매의 질량인데 킬로그램 단위로 고쳐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거분의 이것이 몰랄 용도의 정의잖아. 곧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고쳐서 분모에 집어넣고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서 분자에 집어넣고 그게 몰랄 용도인데 몰랄 용도가 1이래. 계산한 게 이게 다야.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도 금방 안 나오지, 그치?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연습이 필요하지? 아니야. 근데 연습 필요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필요해. 4번 한번, 5번 한번 풀어봐. 5번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봐. 근데 할 수 있어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금방 안 나오잖아. 이 발로 요 정도 되면 벌써 나오고 남아야 될 시간이야.
돼. 자만하지 말고. 선생님 풀어줄게요. 그게 더 빠르겠죠? 자, 보세요.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퍼센트 분모잖아요. 퍼센트 분모는 어떻게 주는데요? 분모의 용액의 질량, 여기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퍼센트 분모인데 이거 구하라는 건데 둘을 섞었어. 근데 용액의 질량은 그냥 나왔네. 여기 이 용액이 25g이고 여기가 100g이니까 25하고 100을 더하면 이게 둘을 섞었을 때 전체 용액의 질량 아니야? 맞잖아. 쉽잖아. 용액의 질량은. 네? 봐봐. 용액의 질량은 둘을 섞어도 이 용액의 질량과 이 용액의 질량을 25g, 100g을 섞어서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 전체 혼합물의 질량은 125g일 거 아니니? 그게 혼합물 용액의 전체 질량이잖아. 아니야? 자, 여기 25g 들어있어. 여기 100g 들어있어. 저걸 여기다 부을 거야. 그럼 전체 질량 얼마 나와? 용액 질량. 이 수용액이 25g이라는 그렇지. 용액이잖아. 얘도 봐봐. AQ라는 건 수용액이라는 뜻이거든. Aqueous solution. A가 25g이라는 A가 아니라 수용액이라 자 A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이게 A 용질의 질량인 거고 A 용질을 의미하는 거고 AQ라고 하면 A가 액체 상태였든지 고체 상태였든지 모르겠지만 A를 물에 녹인 수용액이 이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할 수 있어 그럼? 네. 해봐. 좋아. 다시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자 1분 안에 무조건. 네. 천이 나눠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찬바람 부는 것 같다. 그래서 바람 불어놨구나. 그러면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줘야죠. 1000으로 나눠야 돼요? 만약에 1000g이야. 그럼 1kg 아니야. 그럼 1000g을 1000으로 나눠주면 1kg 되는 거잖아. 그 헷갈리면 이렇게 해줘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선생님. 자, 만약에 우리가 1000g이면 뭐랑 똑같아? 1kg하고 똑같아. 그치? 그러면 얘를 한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은 1kg분의 1000g 이것은 1이지, 그치? 또 거꾸로 뒤집어서 1000g은 1kg이지. 그럼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인 거잖아.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바꾸고 싶을 때는 숫자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1이야. 선생님 설명 안 듣네. 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것도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것이 그램 단위야 뭐로 바꿔줘야 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그램 단위가 분모에 있는 얘를 곱해줘야 돼. 1000g분의 1kg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램끼리 약분되고 킬로그램만 남아서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야. 그때는 1000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 환상인자를 잘 생각해. 어차피 얘를 곱해도 1이고 얘를 곱해도 1이야. 그럼 여기다가 1을 곱하면 전체 값은 변하지 않으면서 단위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단위, 그램 단위가 원치 않잖아? 그럼 사라져야 되니까 그게 분모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하면 돼.
또 원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분자로 가도록 해줘. 그러면 이거 약분되고 얘가 위로 올라가. 그럼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 원리를 이해하면 돼. 알았지? 구했어요. 얼마 나왔어? 1번. 1번? 구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 자, 두 용액을 섞었어요. AQ라고 하면 이건 수용액이라는 뜻이야. 수용액. 수용액끼리 섞으면 있잖아요. 각각의 부피를 합친 것이 전체 부피고 각각의 질량을 더해준 게 전체 질량이야. 맞아, 틀려? 두 가지 말 다 맞아? 각각의 네. 각각의 용액을 섞었을 때 각각의 질량이 합시 전체 질량이다. 맞지? 네. 각각의 부피를 더해준 게 전체 부피야. 맞아? 맞죠. 그거는 언제? 용매가 같을 때는 맞는 말이야. 용매가 같을 때. 얘도 수용액이지. AQ는 수용액이고 얘는 수용액이야. 그럼 둘 다 용매가 물이란 뜻이지. 그럴 때는 각각의 부피를 더해주고 온도도 변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부피를 합친 게 전체 부피야. 그런데 봐봐. 물하고 에탄올을 섞었어. 물의 부피가 100ml, 에탄올이 100ml야. 섞으면 에탄올 수용액의 부피는 200ml가 안 돼. 가능해요? 반응해요가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작은 구슬을 이만큼 채워놓고 여기다가 큰 구슬을 이만큼 채워놨어. 그 큰 구슬 사이에는 공간도 클 거 아니니? 빈공간도. 그럼 얘를 채우게 되면요, 이런 데를 채우고 남은 것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각각의 분자의 크기가 다를 때는 각각의 부피를 더해준 게 전체 부피가 안 돼.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에탄올하고 물은 분자의 크기가 다르지. 그러면 에탄올 사이에는 에탄올 분자가 크니까 그 사이에는 빈 공간도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 물을 보면 물이 이런 데를 채우고 남는 것이 부피 증가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피를 합친 것보다는 혼합한 용액의 부피가 줄어들어. 알았니? 그런데 용매가 똑같을 때는 각각의 부피를 섞었을 때, 합쳤을 때 전체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수용액이니까 둘 다 물이지, 용매가. 그럴 때는 합쳤을 때 각각의 부피 합이 전체 부피가 되는 거야. 그것도 기억해도 질량은 언제나 보존되지. 근데 부피는 언제나 보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용매가 같을 때만 보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은 보존되니까 자, 수용액 두 개를 섞었을 때, 혼합했을 때 각각의 질량을 더해준 게 전체 용액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용질의 질량 쉽게 나와. 자, 10%래. 용액 100g 속에 용질이 10%래. 그럼 몇가 있는 거야? 10g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 돼. 그것만 집어넣으면 X를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할 것인가? 자, 보자.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용액의 질량인 거예요. 용액의 질량.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이 용액의 몰랄 농도인 거야. 그 몰랄 농도에서 일단은 봐봐. 얘의 질량이 이제 이걸 일단 하지 말고 용매가 1kg 있다고 가정을 하자는 말이야. 용매가 1kg. 용매가 1kg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속에 용질이 2.5g 있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비례식 쓰려고 해, 비례식. 그럼 봐봐. 용매가 1kg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1000g이란 말이야. 용매가 1kg이. 그 속에 용질은 2.5몰 있을 때 2.5 몰랄 농도가 되는 거지. 그런데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얼마가 돼?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하기 질량이니까 250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 뭐냐면 용액의 질량이고 이 안에 용질이 몇 그램 있는 거? 250g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게 용질의 질량이었잖아. 그지? 맞아? 그런데 지금은 용액의 전체 질량이 얼마야? 25g이잖아?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비례식으로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몰랄 농도는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을 때 용매가 1kg 있다고 가정하잔 말이야. 용매 1kg은 용매가 1000g 있는 거야. 그 속에 용질이 2.5몰이 녹아 있을 때 2.5몰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럼 2.5몰이면은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2.5로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더 합쳐진 것이 용액 전체 질량인데 그 속에 용질이 250g. 이거는 용매, 용질이니까 용액 전체에서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지금은 주어진 게 용액이 225g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자, 농도가 똑같으면 이 비율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지? 열매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1. 네. 그러면은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얼마가 되지? 1250 네모는 250에다가 25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거 약분 됐죠? 그죠? 여기다가 5만 곱해주면 똑같아지죠? 네. 왜냐면 이것이 250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약분해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곱하기 25가 되니까 이거 5가 되네. 따라서 이 속에는 용질이 5g이 녹아 있었던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이 비례식까지 구하는 것 좀 익숙해지면 빨라져. 알았어?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해. 그러면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얼마니? 125분의 15네. 그치? 네. 그러면은 약분되고 하고 하면은 뭐 나오겠네. 그냥 얼마나 되면 12. 25로 일단 약분해보자. 얘랑 25로 약분해주면 4가 되고 이거 25로 약분해주면 5가 되지. 그치? 12. 그럼 이거 곱해주면 15에다 4 곱해주면 얼마지? 60? 65로 나누면 10이 맞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 좀 연습을 더 해서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빨리 푸는 연습해야 돼요. 여기서 시간, 왜냐면 이런 걸 거저 주는 문제인데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까먹으면 나중에 18번, 19번 못 넘어가. 이런 데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푸는 연습해야 돼. 할 수 있어도 더 방법을 더 정형화해서 그래야지 더 빨라지거든.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어. 어떻게든지. 근데 시간 오래 걸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3분 만에 풀고 1분 만에 풀고 1분 안에 풀고 20초 만에 풀고 이렇게 하도록 연습을 해야 돼. 좀 쉬운다는 것은 빨리 정확하게. 그래서 점수를 확실하게 얻으면서 시간 단축. 알겠죠? 근데 아까부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도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렸죠? 연습 필요해요. 지금 너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요. 1단원에서 양쪽 관계 어려운 거 3점짜리 그거 가지고 잡고 있는 것보다 이런 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감각이 점점 오르면서 점점 빨라지거든. 그때는 이제 9월달 이후에 또 연습도 할 거니까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강조도 했지만 그것만 잡고 있지 말라는 것. 됐죠? 자, 이제는 어디 나갈 거냐면요. 남은 문제 숙제죠? 그지? 자신 있지? 해야 되고요. 이제 어디를 진도를 좀 나가야 되냐면 용해 파트에서 이제 70페이지 용해의 청구활성을 나갈 겁니다. 청구활성. 청구활성이 70페이지였죠? 지금 힘들면 얘기해. 괜찮지 지금? 자, 용액의 총괄성. 용액의 총괄성은요, 묽은 용액에서만 적용되는 성질이에요. 기본적으로 묽은 용액에서는요, 이때 용질의 종류나 다른 거 상관없어. 용질의 종류, 용매의 종류 이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입자수 또는 농도에만 의존한 성질이야.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 적용되는 성질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은 증기압력 내리. 증기압력이 용액을 만들면 낮아집니다. 그리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리. 찾기가 참 편하네 이게. 폴더를 산다고 하고 또 깜빡했네.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리. 그 다음에 산투어. 자, 이런 것들이 이상용액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다 맞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관찰하거나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상용액이 아니라 실제 용액이에요. 이상용액은요, 용질과 용매의 종류가 달라도 서로 입자 간의 인력이 다 똑같은 가상의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용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실제 물질들은요, 종류에 따라서 용매끼리 인력과 용질끼리 인력, 용매와 용질끼리 인력이 다 달라요. 그죠? 그것 때문에 묽은 용액에서는 잘 맞지만 농도가 진해지면 안 맞기 시작을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농도가 묽을 때는 이상용액에 가까워지면서 진기압력 내림, 끓여져 오름, 원점 내림, 삼투압이 오로지 농도에만 의존하는 성질이 나타나. 그런 것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배운 다음에 정리를 다시 그렇게 또 할 거야. 총괄성이 뭔지를.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우리 진기압력은 액체다라는 데서 배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용액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이고,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이거는 용매 같은데, 그지? 네. 맞아, 용매. 이건 용액인데, 용매는 용매만 있다고 가정하잔 말이야. 그럼 이 표면에서 어디나 골고루 증발이 일어나지. 골고루 증발이 일어나지. 그치? 일정한 온도에서. 그리고 일정한 온도에서 한참 놔두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압력이 처음에 올라가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어. 그래서 압력계에 측정되는 압력. 그러니까 밀폐된 용기에서 액체와 그 증기가 동적 평형을 이룰 때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용매만 있을 때 증기압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용질을 녹일 건데 용질이 비휘발성이야. 비휘발성이면 증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나지. 그러면 증기압력이 높아져, 낮아져? 용질의, 지금 봐봐. 용질이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이 용액 내에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면에도 용질이 차지하는데 용질이 비휘발성이야? 그럼 자신은 휘발되지 않으면서, 증발되지 않으면서 용매가 증발하는 걸 막아줄 거 아니야. 그 위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래서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용액을 만들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용액을 만들 때 용질은 어떤 용질을 녹인 용액이어야 하냐면 비휘발성 용질을 녹였을 때 말합니다. 비휘발성 용질을 녹이게 되면 이 용질은 용액은 균일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니까 전체 골고루 섞여 있어. 그러다 보면 표면에도 같은 비율로 들어있을 거야. 그때 표면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증발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용매가 증발하는 자리를 막고 있으니까 용매의 증발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증기압력이 낮아질 거야. 그래서 증기압력이 용매일 때보다는 용액을 만들면 증기압력이 낮아져서 이쪽이 더 커.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이들의 차이에 해당되는 게 증기압력 내림인 거야. 따라서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을 측정하고 여기다 어떤 용질을 녹여서 동적 평행에 도달했을 때 증기압력을 비교해주면은 이때 이 압력계에 나타나는 부분이 이쪽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들의 차이가 증기압력 내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증기압력 내림. 우리는 관심사가 이제 증기압력 내림이야. 농도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서 표면에 차지하는 비휘발성 용질의 비율이 더 늘어나서 증발을 더 많이 방해하지. 따라서 증기압력이 더 많이 떨어지지. 그럼 증기압력 내림은 뭐랑 비례해? 이 비휘발성 용질에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증기압력이 낮아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만의 증기압력보다 항상 어때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높다는 얘기야. 요거보다 얘가 낮다니까. 알겠어요? 따라서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 이들의 차이값이 증기압력 내림인데 이 증기압력 내림이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이게 농도랑 관계 있더라 라는 얘기야. 누구의 농도? 이 용질의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랑 관계 있더라. 그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라울인 사람인데 라울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라울의 법칙. 자, 라울의 법칙에서 여기서 뭐냐면 요 공식이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요 공식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유도된 거야. 자, 선생님이 먼저 증명을 해볼게. 여기서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이 표면에 있어요. 여기서는 골고루 증발이는 여기 입자들이 쭉 있는데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다 똑같아요. 같은 종류의 용매만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밀폐시켜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증기가 나타낸 압력을 P0라고 합시다.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인데 여기다가 비휘발성 용기를 녹여서 밀폐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골고루 증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여기서 증발이 아니라 여기서 증발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이사이에서는. 그런데 이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여기서는 입자수의 비율만큼은 증발이 안 일어나서 증기압력이 낮아지는 건데 여기서는 그 순수한 용매에다가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용질의 비율만큼은 증발이 안 일어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몰분율이야. 몰분율은 여기 전체 혼합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액체 내부뿐만 아니라 표면에서도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디나 똑같을 거고 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증기압력이 낮아질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이 낮아졌어. 이 빼준 만큼이 이 용액에서의 증기압력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봐봐 얘만 남기고 반대만 볼 거야. 그럼 P0 곱하기 용질의 몰분율은 자 얘가 이로 넘어갔으니까 이로 넘어올 거니까 P 빼기 P0 빼기 P가 되니까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주게 되는 거니까 이게 증기압력 내림이 되더라. 따라서 증기압력 내림은 이게 뭐야? 자 어디 갔어?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주게 된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 이들의 차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증기압력에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 자 여기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거꾸로 갈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증기압력 내림은 얘는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분율을 곱해주는 것 이런 관계가 있더라라는 얘기야. 이것으로부터 이제 라우레 법칙이 다시 이제 유도될 거야. 원래는 증기압력 내림이 중요한 거야.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뭐야? 몰분율 A라고 쓰셨어. 어디? 참 용질.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 용질의 몰분율의 비례 그것만큼이 증기압력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집어넣어서 이제 용액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 게 라우레 법칙이야. 그럼 용액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죠. 용식에서 지금은 요거랑 이걸 쓴 건데 지금은 요거랑 요걸 다시 이용할 거야. 요거랑 이걸 다시 이용해서 용액에 얘만 남기고 얘가 이리로 가고 이리로 넘어갈 거야. 그럼 용액의 증기압력 이걸 넘어간 거야. 그럼 이렇게 넘어보니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데 얘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1 빼기 용질의 몰분율이 되고 이 값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1 빼기 용질의 몰분율이면 용액 안에서는 용질을 빼주면 나머지가 뭐야? 용매잖아. 그래서 용매의 몰분율 이런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순수한 그러니까 이제 용액에서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얘는 상수고 비례상수고 이때 이것과 비례하더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축은 용매의 몰분율인데 몰분율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밖에 없어요. 그지? 몰분율 1이 최대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얘가 1일 때는 봐봐. 얘가 용매의 몰분율이 1일 때는 이 값은 뭐가 돼야 돼? y절편이 있다. y값. 이때의 y값이 있는 게 P0가 되는 거야.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것이 이렇게 양으로 벗어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음으로 벗어났다가 이렇게 돼요. 이건 양으로 벗어나고 음으로 벗어나니까 용매의 몰분율이 작을수록 용매의 몰분율이 작다는 얘기는 용질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도가 진할 때는요 이게 많이 벗어나요. 이 라우레 법칙. 이 직선이 라우레 법칙인데 그런데 이쪽 보니까 어때요? 용매의 몰분율이 1에 가까워지면 묽은 용액이잖아요. 묽은 용액에서는 이 직선과 겹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묽은 용액일 때를 이상용액이라고 해요. 묽은 용액일 때는
이 라울의 법칙이 언제나 항상 잘 맞아. 이 직선과 비례해. 그래서 이 라울의 법칙에 적용되는 가상의 용액을 뭐라고 해? 이상용액이라고. 이상용액은 어떤 조건이든지 이 라울의 법칙에 잘 맞아서 곧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되는 이게 이상용액인데, 실제 용액은 용도가 지날 때는 양으로 또는 음으로 벗어나. 이것은 용매와 용질 사이 인력이 더 작을 때, 더 클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매만 있을 때보다 용매와 용질 사이 인력이 더 크면 용매의 증발을 방해하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낮아지고, 또 용매만 있을 때보다 용매 분자들 사이의 인력보다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약하면 오히려 증발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더 잘 증발해서 증기압력이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라울의 법칙에 벗어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근데 대부분의 그래프가 실험해 봤더니 용매의 몰 분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1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묽은 용액이죠. 그럴 때는 항상 여기에 겹치더란 얘기야. 라울의 법칙을 잘 따르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들이 시험 볼 때 나오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증기압력 내림하고 이 몰분율하고 관계.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몰분율이, 그러니까 증기압력 내림이 주어지면 몰분율이 주어지면 증기압력 내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순수한 용매와 증기압력 내림을 이용해서 몰분율을 구하고, 몰분율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각각의 몰수 비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용매하고 용질. 그치? 그러면 용매는 보통 물로 주어져. 용질은 어떤 물질로 주어질 거야? 그럼 걔네들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화학식량비도 알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뭐냐면 몰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잖아. 그래서 질량비가 주어지고 화학식량비가 주어지거나, 그래서 몰수비를 찾아내서 몰분율을 구하거나, 또는 거꾸로 몰분율을 이용해서 어느 하나의 화학식량, 물은 화학식량 알잖아. 분자량 18. 근데 모르는 물질의 화학식량을 정할 때 그때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사실 중요해. 용액을 만들면 용매보다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물론 용질이 비휘발성 용질을 녹였을 때 그들의 차이가 증기압력 내림인데, 그것은 용질의 몰분율과 비례관계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이걸로 푸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가끔은 이제 용액의 증기압력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용액의 증기압력과 용매의 증기압력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용매의 몰분율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용매의 몰분율이나 용질의 몰분율을 알아야 되거나, 그걸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모르는 물질의 화학식량을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이 관계만 잘 기억하면. 이해됐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끓은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 있어요. 괜찮지? 아직? 자, 이것도 몇 문제 풀어보면 이해될 거야. 자, 어쨌든 여기서 공식 이거 잘 기억하면 돼요. 이건 증기압력 내림.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분율과 비례관계다. 그리고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분율과 비례관계다. 이거는 용질, 이건 용매야. 알겠어? 비례상수는 둘 다 뭐야?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고. 알았지? 기억해야 돼. 자, 이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을 보자. 우리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어디가 더 빨리 얼어? 우리가 관찰하다 보니까 강물이 더 빨리 온다는 것을 관찰했어. 그래서 P는 그냥 P라고 쓰면 이건 용액의 증기압력이고, P0라고 쓰는 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0이니까 처음.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처음. 자, 바닷물하고 강물이 있을 때 우리는 강물이 먼저 얼어, 바닷물이 먼저 얼어? 날씨가 추워지면 강물이 먼저 얼어. 그게 양 때문이 아닐까? 바다는 양이 많고 강물이 양이 적어서, 그래서 실험을 했어. 똑같은 양을 떠다가 강물을 1리터, 바닷물 1리터를 떠다가 냉동실에 놓고 나서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얼었나? 계속 봤더니 강물이 얼기 시작할 때 바닷물은 아직 안 얼었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 그리고 순수한 물하고 거기에 뭔가 녹아있는 용액하고는 어떤 게 더 빨리 어는지를 봤더니 순수한 물이 더 빨리 얼어.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봤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어느 점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 일기압에서일 때, 일기압일 때는 100도씨에서 끓어요. 근데 용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몇 도씨에서 끓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 온도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측정을 해야 되겠네. 농도랑 어떤 관계인지. 그때 농도는 어떤 농도를 써야 되거든요. 몰농도 쓰면 왜 안 돼? 온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몰농도 쓰면 안 돼. 그럴 때 몰랄농도를 쓰는 거예요. 몰농도를 못 쓰는 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몰랄농도인 거야. 자, 그런데 봐봐.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보면요,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보다 끓는 점이 용액이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용질 입자들이 그 안에 골고루 있잖아요. 끓는다는 게 뭐예요? 용매가 기화되는 거잖아. 용매가 기화되는데 용매가 액체 전체에서 기화되는 거예요. 표면에서만 기화되는 현상은 증발이라고 하지. 액체 전체에서 기화되는 현상을 끓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기화가 되기 위해서 기포들이 성장을 해서 자라야 되는데 모여있던 액체들이 기체가 돼서 부피가 팽창해야 되는데 비휘발성 용질들이 거기에 있으면 걔네들이 방해를 해버려요. 용매가 증발하는 거 아까 방해했죠. 증기압력 내리면 봤지.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을 때 끓기 시작하잖아. 근데 용액을 만들었을 때는 증기압력이 낮아지잖아. 외부 압력이 만약 1기압이야. 그럼 1기압에 도달해야지 760mmHg까지 도달해야지 끓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은 증기압력이 높아지는 걸 막아주잖아. 방해를 했잖아. 그러니까 증기압력 내리 낮아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끓어. 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온도를 더 높여주면 증기압력은 더 높아지지? 그러면 증기압력이 더 높아지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커지는 거야. 얘가 커지면 같은 양의 용매의 증기압력, 몰분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용액의 증기압력은 커질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아까 기억나지?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이 다 기억나지? 그러면은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누가 높아지는 거? 온도가 높아지면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커지는 거. 얘가 커지면 용액의 증기압력이 커지지. 용액의 증기압력이 커지다가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 그때 끓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용매의 몰분율이 크면 클수록 얘는 크죠. 근데 농도를 진하게 하면 어떻게 돼? 용매의 몰분율이 줄어드는 거지. 농도가 진해지면.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져. 그럼 끓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더 커져야 되는데 얘는 벌써 작아진 상태인데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커져야 되고 얘가 더 커지기 위해서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야 될 것이 증기 압력이 어디에 도달할 때 외부 압력에 도달할 때 얘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기 압력이 계속 커져요. 증기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증기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온도. 그렇지, 온도. 일단은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 압력이 커져. 그리고 또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은 강할수록 증기 압력은 어때요? 낮아지는 거죠. 증발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죠? 쉬는 시간 갖자고? 왜? 지금 갑자기? 알았어. 잠깐 이거 물어보고 싶시다. 쉬어요? 잠깐만 갔다 온다고? 네. 빨리 갔다 와. 근데 쉬더라도 흐름은 끊지 말고 네, 빨리 나가서 맞아요.
지난번에 공부할 때 진기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자, 온도가 올라가면 진기압력 높아지고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을수록 더 증발이 잘 일어나서 진기압력이 높아진다고 했어. 이거는 언제야? 액체일 때 그냥. 액체일 때. 근데 우리는 배우는 게 지금 용액이잖아, 용액. 용액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앞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액체 아니에요? 어? 용액도 액체 아니에요? 순수한 액체일 때는 이 두 가지에만 영향을 받는데 용액일 때는 농도가 하나 더 들어가요. 알겠어요? 진기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순수한 혼합물이 아닌 순수한 용액일 때, 그러니까 순수한 액체일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진기압력이 높아지고 분자의 인력이 작을수록 진기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용액을 만들면 농도랑 관련이 있는데 농도가 묽을수록 진기압력이 커집니다.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을 때 비휘발성 용질은 뭐 한다고 했어요? 용매 증발을 방해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휘발성 용질이 더 많이 녹아있어서 더 많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진기압력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진기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세 가지가 되는 이제 용액에서 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농도가 지날수록 진기압력이 낮아지는데 우리가 끓음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끓는다고 했어요? 끓음이라는 것은 외부 압력이 진기압력과 같을 때 액체 전체에서 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끓는 현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봐봐라. 외부 압력은 그대로인데 용액의 농도가 증가했어요. 용액의 진기압력은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면 진기압력은 낮아지죠? 낮아지니까 끓어 안 끓어? 안 끓잖아. 같을 때 끓는 건데 얘가 낮아졌어. 그럼 안 끓지? 그럼 얘를 끓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다시 더 높아져야 돼. 진기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한 이거 똑같고 외부 어떻게- 압력을 낮출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외부 압력을 낮추지는 못해요. 할 수는 있어요. 대기압을 낮출 수 있어요. 현재 대기압 1기압이지. 대기압 기온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 근데 보통은 1기압이잖아. 근데 외부 압력이 정해졌어. 그거를 변화시킬 때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해.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감압기로 공기를 빼내. 그래서 그 안에 압력을 낮춰줄 수 있어. 액체 표면에 작용한 압력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대기압이 1기압으로 정해졌어. 그러면은 진기압력도 1기압일 때 끓는 거야. 지금 선생님의 얘기를 일단 잘 들어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예외적인 거 자꾸 가다 보면 끝이 없어. 기본적인 걸 받아들여. 일단 끓는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해진 외부 압력이 있어. 현재 대기압이. 그럼 진기압력도 이거랑 같아져야지 끓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용액에다가 용질을 더 녹여서 농도를 진하게 했어. 농도가 진해지면 진기압력이 낮아져. 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얘가 작아지니까 끓어 안 끓어? 안 끓어. 그런데 이걸 다시 끓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온도를 다시 높여주면 진기압력이 다시 높아져서 같아질 수 있지. 그때 끓는 거야. 그럼 끓는 온도가 더 높아진 거지. 끓는 점이 증가했다라고 그래. 그거를. 알겠어?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랑 끓는 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보려고 해. 그때는 어떤 농도를 써야 된다고 했어? 몰랄 농도를 써야 돼. 온도에 영향을 안 받는.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고 써요. 델타 T라고 쓰면은 이거는 온도잖아, 온도. 근데 끓는 점은 TB라고 쓰면 보일링 포인트를 뜻해. 그래서 끓는 온도의 변화량, 무슨 변화 이렇게 쓰는데 얘는 이 값이 양수가 되면 올라가는 거고 음수가 되면 내려오는 건데 끓는 점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항상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농도랑 서로 비례 관계더라. 이때 비례 상수가 뭐냐면은 비례 상수를 써야지 등식이 성립하지. 비례 상수를 KB라고 써. 일반적으로 상수는 K라고 쓴단 말이야. 근데 끓는 점에 관한 상수니까 여기다 B라고 썼듯이 여기다도 B라고 쓸 거란 말이야. 알겠어? 얘는 그냥 실험을 통해서 하라고 비례 상수야.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면 끓는 점이 올라가는구나. 끓는 점 오르면 농도랑 비례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알아낸 거고 그것을 좀 더 실험을 해서 정확한 어떤 숫자로 나타내서 공식이 나타난 게 이거야.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해요. 끓는 점 오름. 끓는 점이 얼마큼 올랐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1몰랄 농도당 끓는 점 오름 값으로서 몰랄 오름 상수라고 불러요. 몰랄
오름 상수. 그러면 얘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요. 용매의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야. 용매의 종류가 결정되면 몰랄 오름 상수는 상수야, 상수. 알겠어? 얘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 거야. 용매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은 오로지 무엇과 관계있어? 이 몰랄 농도랑 비례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제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인데 이걸 변형해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몰랄 농도를 계산해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해 봤더니 물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물의 끓는 점 오름이 얼마가 측정이 됐어. 원래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여야 되는데 100.15도씨에서 끓었어. 그럼 끓는 점 오름 얼마야? 0.15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물의 종류, 용매의 종류만 결정되면 상수라고 했지. 그러면은 물의 몰랄 오름 상수로 나눠주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몰랄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대부분 물이 주어져. 물은 몰랄 오름 상수가 0.52야. 0.52. 단위는 뭐가 될까 보자 말이야. 얘는 끓는 점 오름이니까 온도 변하니까 도씨가 되겠지. 또는 켈빈이 되겠지. 얘는 몰랄 농도야. 몰랄 농도는 몰 퍼 킬로그램이야. 그럼 반대로 넘기면 얘의 단위가 나오지. 그치? 얘의 단위는 뭐가 돼? 도씨.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몰. 요게 얘의 단위야. 물론 이거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섭씨 온도의 변화나 절대 온도의 변화나 변화량은 똑같지. 그래서 이걸 켈빈으로 써도 돼. 켈빈 킬로그램 퍼 몰 또는 도씨 킬로그램 퍼 몰이 얘의 단위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용매의 종류가 결정되는 이 값은